끝까지 사과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. 분명히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. 그 말이 좀 심했다는 것을. 그 순간 참았어야 했다는 것을. 그런데 사과가 나오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상대도 잘못이 있으니까. 왜냐하면 내가 먼저 사과하면 지는 것 같으니까. 왜냐하면 내가 틀린 것이 아니니까. 그렇게 하루가 지납니다. 이틀이 지납니다. 일주일이 지납니다. 시간이 지날수록 사과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. 이렇게 오래됐는데 이제 와서. 이렇게 지났는데 새삼스럽게. 그렇게 그 사람과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집니다. 말 한마디를 더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. 다툼이 거의 끝났습니다. 분위기가 가라앉을 것 같았습니다. 그런데 한마디가 더 나옵니다. 그래도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. 내가 참아줬으니까 이 정도지. 다음엔 그러지 마. 그 한마디가 다시 불을 붙입니다. 그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. 그 말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참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그냥 끝내면 내가 진 것 같으니까. 끝까지 내 말이 맞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으니까. 그 한마디가 관계에 금을 냅니다. 다툼 이후에 연락이 끊기는 자리가 있습니다. 크게 싸운 것도 아닙니다. 감정이 상했고, 말이 오갔고, 그렇게 자리가 끝났습니다. 집에 돌아와서 그 자리를 다시 생각합니다.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?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?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가? 연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손이 가지 않습니다. 내가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아서. 내가 먼저 연락하면 내가 잘못했다는 인정이 되는 것 같아서. 상대가 먼저 연락해야 맞는 것 같아서. 그렇게 기다립니다. 상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. 같은 이유로. 며칠이 지납니다. 몇 주가 지납니다.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.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저 사람은 나를 그 정도로 생각했던 거구나. 먼저 연락 하나 못하는 사람이었구나.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문제였구나. 그렇게 이유를 상대에게 돌립니다. 자존심이 조금 편해집니다. 그런데 그 사람이 멀어졌습니다. 오래된 관계일수록 그 거리가 더 아픕니다.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. 오래된 친구, 수십 년을 알아온 사람. 어느 날 말다툼이 있었습니다. 감정이 상했습니다.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. 연락을 끊었습니다. 상대가 먼저 연락하면 받아줄 생각은 있었습니다. 하지만 내가 먼저 연락할 수는 없었습니다.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. 그 친구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. 그제야 연락을 했습니다. 늦었습니다. 그 사이에 그 친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었고 이미 그 자리가 다른 사람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. 수십 년의 관계가 몇 달의 자존심으로 멀어졌습니다. 가족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. 자녀와 다퉜습니다. 내가 그렇게 말 안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.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. 그런데 자녀가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. 기다립니다. 자녀가 먼저 와야 한다는 생각. 부모가 먼저 손을 내밀면 안 된다는 생각. 자녀는 오지 않습니다. 명절이 지나갑니다. 생일이 지나갑니다.
연락이 없습니다. 그 시간이 쌓일수록 자존심은 단단해지고 관계는 멀어집니다.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사실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어렵습니다. 그 어려움의 이름이 무엇인지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. 자존심입니다. 자존심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.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입니다. 존중받고 싶은 마음입니다. 함부로 대우받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.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. 하지만 자존심이 관계보다 커질 때, 자존심이 사람보다 앞서게 될 때,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사람을 잃는 이유가 될 때, 그때 우리는 무언가를 잘못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. 오래전 노예로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. 그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. 그런데 그가 말했습니다. 우리를 묶는 것은 사슬이 아니라 사슬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. 자존심이 우리를 묶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. 내가 먼저 하면 안 된다는 생각, 내가 지면 안 된다는 생각, 내가 잘못을 인정하면 무너진다는 생각. 그 생각이 우리를 그 자리에 붙들어 놓습니다. 실제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. 그 생각이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을 만드는 것입니다. 이 문장 앞에 잠깐 머물러 보십시오. 이기고도 잃는 관계가 있습니다. 끝까지 자신의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. 상대가 결국 물러섰습니다. 자존심을 지켰습니다. 그런데 그 이후로 관계가 달라졌습니다. 그 사람이 예전처럼 편하게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. 그 사람의 연락이 줄었습니다. 그 사람과의 자리가 어색해졌습니다. 이겼습니다. 그런데 무언가를 잃었습니다.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.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.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. 그냥 이 관계가 자존심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. 먼저 연락하는 것, 먼저 사과하는 것, 먼저 손을 내미는 것. 그것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. 그것이 이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.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곁에 사람을 두는 사람입니다.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. 특히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, 특히 자신을 지켜온 방식이 단단할수록. 하지만 딱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. 지금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자존심을 내려놓았을 때 잃는 것이 무엇입니까? 그리고 그 자존심을 계속 붙들고 있을 때 잃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? 그 두 가지를 천천히 비교해 보십시오. 먼저 연락하는 것. 그것이 어렵다면 그 어려움이 어디서 오는지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. 지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까?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것입니까? 상대가 나를 우습게 볼 것 같은 것입니까? 그 두려움이 지금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 서 있습니다. 그 두려움이 사라지면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. 그 두려움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해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. 하지만 해보지 않으면 그 사람과의 거리는 그대로입니다. 오늘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? 연락이 끊긴 사람, 멀어진 사람, 언제부터인가 소식이 없는 사람.
그 사람과의 거리가 자존심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닙니까? 그리고 그 자존심을 지금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? 마지막으로 당신이 지금 지키려 하는 것, 그것이 무엇인지,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동안 당신 곁에서 멀어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밤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?